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공동으로 지금 사업을 하면요. 세법적으로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 지분 비율에 따라 대부분 임대료를 나눠가지고 임대소득에서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U1을 나중에 잔금 치르고 임대소득이 1,000만 원 생겼어요. 그리고 혼자 수입을 신고하는 것보다 두 명이 분산 신고하는 게 좋으니까 부부끼리 500씩 나눠가졌어요. 나눠가져서 550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분은 1억을 근로소득으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또 한 분은 소득이 없어요. 이런 분과 임대소득은 같이 500 분배해 가지만 임대소득이 없는 분은 세금이 6%예요. 하지만 1억을 갖고 있는 근로소득자는 500을 가져가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3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확 500만 원에서 내는 세금 35% 빼고 나면 얼마 안 남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등기부에 5대5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공동계약서에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출자는 5대5지만 부담하는 비율 저희가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해서 분배하는 비율은 7대3입니다. 라고 해서 신고를 하시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3만 가져가는 거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7을 가져가서 7을 가져가신 분은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많은 소득을 가져가시는 거고 소득이 있으신 분은 추가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계약에 대해서는 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이것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다가 공동사업에 대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부부끼리 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 5대5 출자했기 때문에 양도는 5대5로 나눠 가지시는 거예요. 세금도 5대5로 가져가는 거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7대3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소득 분배하고 통장에 그대로 7대3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하는 분들 신중하셔야 되죠.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신규 법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9.4%라는 높은 세율을 부담하면서 임대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에 대한 차익을 상쇄시키면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신규로 법인을 무조건 설립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취득세가 거의 10% 가까이 나오면 이제 사신 분들은 배신감을 기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득세에 대해서는 정확히 중과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감면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신규 법인은 그리고 신규 설립하면 중과 설립할 때도 비싸고요. 부동산 취득할 때도 세금이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 냈죠. 그리고 부가세를 환급 받아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7월 25일이랑 그 다음에 1월 25일에 신고하게 되고요. 대부분 그 사이에 중도금을 낼 거예요. 계약금을 낼 거고 그러면 7월 25일 날 저희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해달라고 신청해요. 근데 일반 환급은 저희가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하면 8월 25일 날 환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투자라서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7월 25일 날 신고를 하면 15일 날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달 8월 10일 날 환급이 나와요. 15일 빠른 거죠. 그래서 15일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기환급을 해드리고 조사관님의 허락이 컨펌이 떨어지면 이제 10일 날 환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환급은요, 매월 아니면 2개월을 합쳐서 저희가 조기환급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어요.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달 25일, 그 다음에 7월달 2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미리 돈을 중도금이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그 다음 달에 부가세를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달에 부가세를 신고하면 환급이 빨라집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날짜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중도금을 7월 1일 날 은행에서 중도금이 이체가 됐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어쨌든 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납부가 됐고, 납부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짜에 입금이 됐고, 세금계산서는 8월 10일 날 발행을 해줍니다. 8월 10일 날 발행해주긴 하지만 7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는 7월 1일로 찍힙니다. 그럼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7월 달에 발행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1월 25일 날 신청하게 되면 2020년 2월 10일 날 환급 받게 됩니다. 조기 환급 신청하면 2월 10일 날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7월 1일 날 입금하고 계산서가 발행되면 8월 25일 날 바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요. 8월 25일 날 신청했기 때문에 9월 10일 날 환급이 나옵니다. 그럼 몇 개월 차이가 나는 거죠? 9, 10, 11, 12, 1 거의 4개월이죠. 4개월을 빨리 땡겨 받을까요? 아니면 국가 좋은 일 할까요? 땡겨야죠. 땡겨 받으셔서 등록금 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자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기환급 제도가 있다. 일단 저희가 분양 스케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보지 못했지만 지금 분양 스케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거긴지는 갈라지게 됩니다. 또 취득할 때 취득세 내죠. 취득세를 내는데 저희는 이제 감면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임대사업을 하시게 되면 감면받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아예 받지 마세요. 저는 받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받고 토해내셔도 되지만 토해낼 때 내는 가산세가 있어요. 일단 20% 내셔야 되고 만약 저희가 취득세를 1,000만 원을 냈으면 200만 원 추가로 일단 기본으로 내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만분의 3이었는데 올해 개정돼서 만분의 2.5예요. 그러면 만분의 25면 거의 0.92% 거의 10%를 국가에서 가산세를 받아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감면을 받고 바로 국가에서 토해내라 라고 하면 되게 고마울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한 2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2년 동안 10%, 20%또 붙죠.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20%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2년 후에 과세가 되면 또 20% 과세되기 때문에 1,400을 내는 게 감면세 추징이고요. 지자체가 엄청나게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엄격해요. 그래서 꼭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취득세 세율은 다 아시죠?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아셔야 되는데 유예 업종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 유예 업종이 있다는 유예 업종이라는 건 저희가 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원래는 감면을 5년 이상인 법인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인 사람은 중과를 받게 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대업을 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9.4%인 거고요. 임대업을 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4.7%인 겁니다. 5년 미만인 법인이. 근데 이 법인이 중과를 받는 거예요. 5년 이상 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 규정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감면이 아니라 중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9.4%가 되는데 그 업종, 특별한 업종,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방송사업, 도시형 공장으로 경영하는 사람은 이 5년 미만인 법인도 중과 규정이 없어서 일반 개인하고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 청산하면 임대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임대를 시작하면서 임대가 빨리 되면 좋은 거고 그리고 사업을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전을 해야겠죠. 이전을 해서 빨리 사용할 때마다 기한이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고 기한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에서 46.2%예요. 그리고 법인은 12점에서 24.2%이기 때문에 세율이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법인을 운영하고 계실 거고 그 법인 운영하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과 법인이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일단 생기면요. 무조건 건강보험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배우자하고 사모님이 공동으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으셔서 어느 정도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2022년도까지 3,4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나와도 추가 건강보험이 없어요. 하지만 배우자는 원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어요. 소득이 없었는데 이 준공 떨어지고 그다음 임차가 발생되고 임차가 개시되면서 임대소득이 발생되면 그 사모님은 소득이 없다가 임대소득이 생기는 거고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1원만 벌어도 지역가입자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추가로 지역보험료가 생긴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로자인 경우에는 내가 근로자이면서 회사에서 직장 보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2018년도까지는 2018년 7월 1일까지는 7,400만 원에 대한 임대소득이 생겨도 추가 과세가 없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3,400만 원 임대소득이 넘어가면 직장 보험 이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요. 2020년부터는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 줄게 된 계기가 저희 강남에 돈 많은 부동산 할아버지, 소득이 많으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지역보험료 내면 지역보험료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요율을 산정하게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옆집에 아는 아저씨네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면 150만 원 받고 보험료 조금 내면서 지역보험료에서 직장을 바뀌기 때문에 이걸 너무 악용화하는 사례가 너무 늘어난 거예요. 물론 알고 있었는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근데 요번에 작년에 8월 2018년 7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른 데 급여 신고를 해도 임대소득이 크면 과세를 하기 위해서 제도로 바뀌었고 지금은 3,400만 원이고요. 2020년부터는 2천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임대소득에서 비교를 했는데 원래 임대가 저희가 분양가액은 3억이고요. 대출이 80%, 2.5% 가정이고요. 임대료를 15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구자, 2구자, 3구자, 4구자가 있고요. 4개까지 중복해서 산다고 했을 때 하나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6% 구간이기 때문에 72만 원밖에 안 내요. 그리고 공동사업자도 똑같아요. 낮은 구간에 76%.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은 6%인데 법인은 1억 미만이 10%이기 때문에 10% 과세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내구자 갖고 계신 분들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세금이 적죠. 이거는 1년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5년 후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개인 같은 경우 1구자 갖고 있으면 개인하고 법인 비교하면 법인이 더 높죠.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세율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하나 사시는 분들은 법인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내구자 하시는 분들은 법인은 2,400이고 개인은 3,400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이 또 유리하십니다. 근데 공동은 중간에 꼈죠. 그래서 법인은 관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임대를 했어요. 5년 동안 임대를 하고 나서 저희는 3억짜리가 6억까지 뜨면 좋지만 어쨌든 4억을 제가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4억까지 나중에 평당 가격 가격이 올라서 5년 후에 4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팔게 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법인은 그냥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개인은 다 소득이 달라요.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에 대한 소득이 생기면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임대는 또 달라요. 주택임대소득 생기는 거고 일반 사업하는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부동산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 개인은 유일하게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줘요. 다 들어보셨죠? 지금 몇 프로죠? 몇 프로예요? 30%는 기억하세요? 몇 년에 30%였죠? 10년.
네,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지금 몇 년이죠? 15년입니다. 그래서 찔끔 2%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최대 15년 갖고 있으면 30%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고가주택 달라진 거 알고 계시죠? 고가주택 9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이고 고가주택 양도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물론 하나를 갖고 있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엄청나게 커요. 8%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갖고 계시다가 팔면 내가 10억짜리를 20억에 팔 때 일단 20억이니까 9억 초과했죠. 그러면 9억 초과된 거에서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세금 내는 거에서 그 초과한 금액이 11억이죠. 11억에 대해서 10년 보유하면 1년에 8%에서 80%를 빼줬어요. 그러면 80% 빼면 얼마 안 남죠. 20억에 팔아서 고가 거 내면 되죠. 네, 그 정도 내줘야죠. 10년 동안 오랫동안 보유해서 20억에 팔았으니까 한 2억 정도? 2억도 안 돼요. 어쨌든 몇 천만 원 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거주하지 않으면 안 해준대죠. 알고 계세요? 거주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데 8%가 아니라 그거는 15년에 30%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똑같은 사례에 11억에 80%인 8억 8천을 빼줘야 되는데 지금은 10년 갖고 있으면 30%가 아니라 20% 빼주는 거죠. 그러면 11억에 20%면 2억 2천만 빼주고 반대로 과세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거주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일단 U1을 기준으로 또 계산을 해보면요.